웃음을 거둘 시간입니다. 요즘에 직위원 재판, 이진관 부장판사 재판 참 대비가 많이 되는데요. 정말 직위원 재판 보면은 이제는 혀를 차고 막 이러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진지하게 문제를 생각하고 대책을 생각해야 될 그런 때가 됐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한번 이 내용 패널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재판에서 직위원이 했던 모습을 먼저 한번 보시죠. 12월 19일 그날도 한번 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아, 다른 거 있으시다 그랬지 아까. 20일. 알겠습니다. 일단은 11월 17일만 해주시고, 원래는 제가 이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유, 우리 변호사님들 저 간절한 눈빛에 제가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변호인들 의견으로는 17일 그 재판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도저히 안 되시네. 도저히 안 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4일입니다. 일주일이. 4일은 저희는 못합니다. 아, 예, 변호사님들이 정 안 되신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돼가지고 한 개일씩 계속 연장이 돼가지고 한 번씩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틀 정도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한데. 직위원회는 계속 변호사들한테 죄송하다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죄송할까요? 아니, 일단은 이 내란 재판이 얼마나 엄중한 재판입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엄숙하고 진지하고 그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재판장이 변호사들을 향해서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면 주의 경고도 좀 하고, 뭐 그렇게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재판이 지금 무슨 장난하는 모의 재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들 장난처럼. 그런데 거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이 내란 재판을 끌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첫째 들었고요. 그리고 뭐 쩔쩔맵니다 지금. 윤석열 변호인들한테 쩔쩔매요. 변호인들이 그러시다면 해야 되는데, 저래가지고 지금 본인이 큰소리 쳤던 대로 연말까지 어떻게 1심을 마무리를 하죠? 지금 내년 1월 18일이면 구속기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18일 굉장히 중요한 날인 제 생일인데 제가 생일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월 18일 날 윤석열이 제 발로 걸어 나와 버리면 어떡하죠? 너무 지금 저는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지금.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우리 또 김유정 의원님 생일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되겠네요. 김영남 의원님 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윤석열 구속기한 만기가 내년 1월 18일이잖아요. 그런데 네. 만약에 법원이 그 전까지 예를 들어서 사형을 선고하고 구속 계속하면은 되지만 그때까지 선고를 안 하면 풀어줘야 되는 거죠. 추가 기소가 없다면 그렇죠. 우리는 이제 구속기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일본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1심에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 윤석열은 내란 사건이 아니라 나중에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한 사건에 최장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내년 1월이면 6개월이 다 되는 거죠. 추가 기소된 게 6개월이 넘는데 일본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오음진리교 같은 경우에 재판 18년인가 했어요. 구속 상태에서. 근데 안타깝게 하여튼 우리 현행 제도로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그 6개월이 다 되기 전에 추가 기소를 통해서 새로 기소된 사건으로 영장을 받아서 또 6개월 동안 연장하는 방법을 쓰는데, 3특권 중에 어디 한 군데는 추가 기소가 돼야 될 텐데요. 올 연말까지는. 그러면 김영남 의원님 보시기에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아유, 이걸 어떻게 풀어줘요. 풀어주면 난리 나겠죠. 네, 난리 나죠. 그러면 직위원은 다른 데서 알아서 하더라도 나는 그냥 쭉 갈 거야 이렇게 갈까요? 아니, 직위원은 상관없죠.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지금 구속된 게 아니니까. 내란 사건은 직위원이 적어도 1월 18일 전에 선고를 하면 다른 거 추가 기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그렇죠. 직위원이 1월 18일 전에 선고 공판을 할 가능성이 어떻게? 제가 보기엔 못할 것 같은데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재판 진행하고 1월 18일 이전에 선고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준관 부장판사는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는 그동안에
할 거 다 하고 일반 사건도 했다고 그러고 휴정 기간에 휴가도 가고 일주일에 한 번 재판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젠 좀 바트게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보면은 아 그날 안 되세요. 아 그러시네. 뭐 이렇게 지금 네.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저런 근데 보니까 지기현 판사라는 사람은 판사하면 안 되겠어요. 저런 식으로 재판 진행해 갖고 무슨 돌잔치 사회 보듯이 지금 그러니까요. 재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재판의 어떤 권위를 인정받기가 어려운데 글쎄요. 이제 추가 기소가 저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디선가는. 이따가 따져보겠지만요. 지금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법부에서 그것은 뭐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지금 재판부는 이게 랜덤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무작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데 이걸 전담 재판부를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보니까 그렇지도 않았더라고요. 원래 지기현이가 그동안에 왜 저렇게 실실대면서 하는가 했더니 경제, 식품, 보건 이걸 전문으로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딱 이걸 지정을 해서 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전담 재판부 제도가 있어서 통상의 경우에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뭐 2개 내지는 3개 재판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순서대로 랜덤으로 배정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딱 찍어서 배당이 됐던 게 최근에 확인이 되고 있는데 조금 의심스럽죠. 뭐 보면 내란 사건은 사실은 지기현 재판부의 전담 그 성격에도 맞지 않아 보이는데 왜 글로 배당을 했을까? 뭐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 지기현 재판하는 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급한 언론에 의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은 온갖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검사와 지금의 특검의 행태고요.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이 법정에서 정숙하셔야 되는 의무는 판사, 검사, 변호사 때문이 아니고 법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들 정숙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검찰청 자체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 조사하자는 검사가 검사라면 어디 당연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 변호사님 소리를 높여야지. 잠깐만요. 특검보님도 잠깐만요. 재판 지휘를 좀 하겠습니다. 뭐 변호사님들이 뭐 나서시고 그러셔요. 변호사님들께서 꼭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고. 저 농담 따먹게 아시겠죠? 박영신 의원님 저 뭡니까? 제가 할 말을 잃는 장면이 재판장 하셨잖아요. 네, 할 말. 근데 저는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재판장의 무게감이 당연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이고 사법부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명하고 이 저런 태도밖에 보이지 못한다라는 것은 참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가지고 할 말을 잃었는데 이게 원래 이진관 판사 같은 분이 제가 생각했던 이 판사나 재판장의 그 기본일 텐데 그 가장 중요한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이 가령 뭐 변호사들의 배고픔을 언급을 한다라든지 뭐 법정에서 진행을 하는데 농담을 잡고 섰거나 그리고 저도 뭐 이런 스피치 강의 이런 걸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말꼬리를 저렇게 자주 올리면은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사과도 여러 번 하고 그것도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사과를 연거푸를 하면서 밥 먹을 시간이 되니까 저런다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일정을 착각했으니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죄송하다라도 연거푸 사과라는 모습이 판사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하실 거고요. 이게 뭐 아까 언급했던 이중관 부장판사와의 리더십과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내란 재판부 리더십의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 것인가, 이대로 괜찮은가 계속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래 좀 지기현 판사가 이상한 사람이다, 아주 좀 특이하다, 법조계에서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해요. 그래도 김종욱 원장님, 지금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재판이 어떤 재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지기현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충실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1심 판결 내지 않을 결심을 하지 않고서야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재판을 할 때 아직 핵심 증인이 30명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30명이 남았으면 본인 말대로 12월 달까지 심리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변호인 측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증인들 얘기 다 잘 들어야죠. 올 12월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년 12월 달까지라도 증인들 얘기 다 들어야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들이 저렇게 재판정에서 저렇게 깽판을 부리는 거, 아니 어느 판사 아래에서 변호사가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판결이 나오도록 판사의 말에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저부터 거꾸로예요. 거의 변호사들이 검사처럼 직위원 판사를 추주하는 형태의 재판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변호사들이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탈옥을 시켰었잖아요. 근데 그런 자가 밥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탈옥을 시켰을 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경복궁 바로 앞에서 매일 7시마다 집회를 했습니다. 밥을 못 먹고 오잖아요. 김밥, 그 추운데 김밥 하나씩 입에 넣고 먹으면서 시위를 하고 분노를 했어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인데 밥 좀 먹읍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뭔가 의도는 명백하다. 근데 그럼 그 의도가 뭘까? 직위원 개인의 의도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직위원이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더 큰 의도가 있다. 근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조의대는 계속 사법권 독립이란 말로 모든 것을 막고 있다. 아, 답답합니다. 과연 직위원을 저렇게 놔둬도 될까요?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구속기한이 내년 1월 18일이거든요. 이전에 선고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이는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마지막 재판 날짜가 12월 22일인데 이때까지 9번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지금 특검이 부르려고 하는 증인만 30명이 넘습니다. 9번의 증인 30명 신문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한 번에 서너 명씩 불러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물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가능케 하려면 재판장이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를 해서 이런 거죠. 대략 검찰의 주신문은 1시간 이내로 끝내주세요. 문항을 미리 질문 사항을 미리 정리해서 하고 변호인의 반대 신문도 예를 들어서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에 끝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증인 신문을 하는데 시간을 어느 한쪽이 오래 끈다. 이 경우엔 대부분의 경우에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시간을 오래 끌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저지를 해야 돼요. 이거 반복 질문이니까 이거 다 빼고 어디부터 물어라 내지는 이거는 생략해라 라고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를 해서 증인신문을 한 사람당 한두 시간 내에 끝내고 재판을 6시 이후에도 저녁에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해서 한다면 하루에 3명 정도 증인을 소화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저런 무슨 야유의 사회 보듯이 재판 진행하면 또 안 되죠. 하루에 한 명도 제대로 끝내기 어렵죠.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에 이렇게 하다가 밥 먹고 갑시다 이런 거는 있었는데 직위원이가 밥 먹는 얘기, 식사하는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식사 걱정하는 영상 하나 더 있지요. 한번 봅시다. 지금 구속된 상태라서 식사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제가 지금 마음이 지금 네. 아니 근데 이건 피고인 입장이고 지금 기관 입장에서 저 교도관들도 다 지금 식사도 하시러 가셔야 되고 하는데 이게 저렇게 세심하고 친절하고 본인이 배가 고픈가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진관 부장판사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한덕수 내란 재판 하면서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이상민이 안 나왔어요. 이상민 전 행안부장이 안 나왔어요. 증인으로. 본인 재판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래? 과태료 500만 원. 땅땅땅. 다음번에 안 나오면 구인영장 발부. 아니 적어도 이 정도로 신속 정확하고 서리빨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무슨 애들 장난하는 재판도 아니고 내란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게감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나. 만약에 특검법에 의거해서 이 장면이 생중계가 안 됐더라면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더 기가 막힙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도대체
이 재판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지 지금 서해 공무원 그 비살 사건 그 재판이요. 그것도 지기현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중요한 재판들을 다 그런 식으로 장난처럼 하고 있는 것인가? 도저히 보고도 믿기지가 않고요. 그 윤석열 변호인들이 오히려 판사처럼 굴고 본인이 지금 피의자처럼 절절매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을 계속해서 보이기 때문에 보기 민망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도 뭐 이제 유튜브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제가 재판을 보면서 늘 느꼈던 거는 유튜브 하는 분들을 비하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나중에 퇴직하시면 유튜브 하면서 이제 슈퍼챗도 받고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얘기하는 그런 뭐랄까 퇴직 생활이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서 봤던 화면에 나왔던 김용현 재판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변호인 측을 두둔해주고 비호해주는 모습을 보이니까 방청석에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판사님 사랑한다 막 그래요. 맞아요. 판사님 귀여워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얘기 듣고 나서 지기현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내가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적어도 이 공개되는 재판정 안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덜 욕먹고 내가 어떻게 하면 피고인 측에게 어찌 보면 중립적인 판사라는 칭찬을 들을까. 이제 이런 데에만 지금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기현 재판이요. 예. 그러니까 공개되기 이전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이브뉴스가 여기 가서 계속 이 재판을 갖다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김영현 재판할 때 변호사들이 증인 나오면 소리소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증인들이 증언은 진술을 못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법정이 계속 소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기현이 뭐라 그러냐면 변호인 측한테 화내면 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반복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재판 진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판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진술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를 판단할 수 없도록 변호사들이 난리를 치는데 그 난리를 제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옹호하는 듯이 화내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뭐 이런 느낌의 재판을 했다라는 거 하는 것이 이브뉴스에 의해서 밝혀지기 시작했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부터 공개 재판 형태로 갔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뭐 그게 보이잖아요. 저희가 한번 재판을 더 잡을까요? 그랬더니 저 그때 안 되는데요? 아, 그런가요? 안 되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재판을 밀어가는 방식이어서 저는 공개 재판이니까 지기현이 김용현 재판처럼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뒤로 미루는 데에는 변호사 측과 같이 마음이 정확히 맞아서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 밥 먹자는 얘기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김용남 의원님 어떠세요? 지금 저 내란 재판이라고 하는 엄중함을 떠나서 일반 재판에서도 지기현 같이 재판 진행하는 판사들이 있습니까? 드물지만 아주 드물죠. 아주 드물죠. 네. 그 기본적으로 말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이거를 잠시도 가만 못 두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가끔 뭐 판사나 검사 중에 아주 드물지만 저런 사람 한두 사람 있겠죠.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 한두 사람 있는 그 지기현이가 저 엄중한 내란 재판을 맡게 되느냐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건 꼭 짚어봐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재판부는 무작위로 배당되기 때문에 딱 지기현한테 걸린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내용인데 먼저 서영교 의원의 질의 내용을 들어보시죠. 자, 오늘 아주 충격적인 것을 제가 폭로하겠습니다. 지기현 판사에게 윤석열 사건이 배당되었는데 랜덤으로 배당된 것이 아니라 지정된 겁니다. 법원에서 이것을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내란 사건들 다 지정했습니다. 여지껏 속았어요. 그리고 지기현은 식품과 보건전담이에요. 존경하는 법원 행정처장님. 내란 사건이 이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특정적인 유형별 사건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건으로 취급을 해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말이 됩니까? 자, 우리가 좀 법률적인 걸 잘 모르니까 김용남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뭐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 이렇게 해서 선정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 뭡니까? 그 뭐 말 그대로 그냥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 사건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 법원 특히 이제 민사 형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형사 재판부도 전담 재판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반부패
뭐 이렇게 되면 주로 뇌물 사건이 다 그 재판부 두세 개 중에 하나로 가거든요. 서울중앙처럼 큰 법원은 반부패 재판부가 한 두세 개 정도 있고 뭐 경제, 식품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구조인데 법원 행정처장의 설명은 내란 전담 재판부는 따로 없다는 거죠. 워낙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일반 사건으로 처리했다? 아니기보다는 내란 사건이면 반부패 전담부로 가는 게 맞아 보이는데 주로 이제 고위공직자의 뇌물 사건이나 이런 거를 주로 반부패에서 처리하니까 설명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안 느낌이에요. 맞죠. 지금 네.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처리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이니까 일반적인 법관 배당 절차와는 다르게 지정을 한다. 예.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법원 뭐 행정처가 그런 거 하겠죠? 그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부적인 절차죠. 배당은. 그럼 거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예. 그 배당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법원장이죠. 그거. 법원장이 예. 이 사건은 지기현이가 맡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맡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전담하고도 안 맞아요, 사실은. 제가 그러면 보면. 예. 이게 내란 사건이잖아요. 예. 근데 지기현이 그동안에 했던 게 주로 경제식품보건 분야라는 거 아닙니까? 예. 왜 경제식품보건에 내란을 맡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아요, 아구가. 예. 오히려 반부패라면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주로 고위공직자 출신 범죄가 그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래 놓고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어야 되니까 된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재판부는 다 무작위로 그렇게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독립성을 해치는 거다. 이게 지금 법원의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맨 처음에 밝혀지지 않았다가 최경영 기자가 법원 내부 소식을 가지고 해서 이걸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슨 빨간 도장이가 찍혀 있다고 얘기해서 그 사실이 확인이 돼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뭐냐 물어봤더니 맨 처음에 자료를 주지도 않았어요. 법원에서. 이게 잘 모르겠다. 이게 지정인지 컴퓨터 배당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 서영교 의원이 저 문서 아예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건 100% 제가 볼 때 지정을 했다라고 저희가 확인이 되는 건데 그럼 거짓말을 한 건 무엇인가 숨길 것이 있었던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다 추정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관 아래에 조병구라고 하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실장 중에서 2인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인자, 2인자가 있으면 실장 중에서. 근데 이 사람이 뭐를 했느냐? 수원지법에서 이재명 당대표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수원지법에 있는 3명이 동시에 영장판사로 다 오게 된 과정들을 보면 이게 어떤 무엇인가 짜여진 틀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예상하는 거고 그래서 김영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됐다가 나중에 일반 사건으로 변동돼 가지고 지기현으로 병합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모든 문제가 다 지기현 재판부 아래로 다 결합되게 만들었는데 이걸 맨 처음에는 우리가 컴퓨터 배당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위 그냥 직접 지정 배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밝혀지니까 왜 지기현이 탈옥을 시켰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의구심 자체가 이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과거에는 의심이었는데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저런 의도를 가지고 했겠구나. 그렇다면 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은 별건으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기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겠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또 한 축은 법원 행정처장이 전 꽤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좀 그렇다면 이건 조희대 사단이 벌이고 있는 중대한 하나의 구조라고 볼 가능성이 높고 지금 하나의 첫 실마리로서 소영교 의원이 이게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지정됐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 이건 수사의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랜 기간부터 지기현 탄핵에 대한 문제점을 정어리 TV에서도 짚어왔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대통령의 외교 홍보 기간인 이번 주가 지나서 오늘 갤럽 조사만 하더라도 상당히 지지도가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국회 차원의 어떤 걸로 프레임 전환을 해야 되냐면 저는 사법부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가 살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선 개입 사건도 그 진실 여부를 알지 못하고 법원 행정처장의 뻔뻔한 거짓말이 여러 차례 드러났고요. 지금도 이건 사실은 대국민 사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 기간에도 그랬고요. 법사위에서도 이 사법부의 고위 구성원들이 항상 얘기했던 것이 무작위 배당을 강변을 하면서 공정성을 담보한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다는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대한 해명이 저딴 식이라면 이거는 직위원에게 재판을 몰아주고 사건을 뭉개겠다라는 사법부 차원의 방침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저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대법원의 이야기는 그거였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작위 배당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이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강력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자 김용현을 무작위로 배당을 해놓고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윤석열에 대해서 관련 사건이라고 하면서 적십 처리 필요 중요 사건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다 직위원으로 묶어버린 거 아닙니까? 굴비 엮듯이 다 묶었어요. 이러면은 대법원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까? 법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정만 해버리면. 그래놓고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을 다 본인들의 주장이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그 독립성과 공정성, 무작위 배당을 저희가 믿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스스로 지금 그걸 다 깨놓고 쉬쉬하며 숨겨놓고 밝혀지니까 또 딴소리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두고 보다가는 나중에 정말 큰일이 날 지경인데, 님그림자님, 전담재판부 설치가 답입니다. 지금부터 국정조사, 공수처조사, 탄핵 추진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그러셨는데, 자, 박영식 앵커님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놓고 보니까 아니 내란을 무슨 계란의 한 종류로 오해하지 않는 한 어떻게 식품 전담부에다가 내란 사건을 다 몰아줬나라는 의문이 드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지금 구성하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바뀌면 재판 절차 갱신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시간이 더 소비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1월 18일 전까지 1심 선고를 낼 수 있느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한다 그래도 그건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은 어디선가 뭐 3개 특검 중에 어디서 뭐 다른 사건으로 추가 기소가 되고 그 사건으로 다시 6개월의 구속기간이 연장되면 그 6개월 안에 일단 해결책을 뭐 당연히 12월까지 끝내겠다고 못 지킬 약속 같아 보입니다만 호언장담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구속기간이 6개월이 더 늘어난다면 그 안에는 끝내겠죠. 그러니까 재판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고 다만 애초에 말도 안 되게 직위원 재판부에 내란 사건을 다 몰아줬냐. 이거는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점점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동안 설명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뭐 경제식품보건전담부에다가 내란 사건을 몰아준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고위공직자 범죄를 주로 다루는 반부패 전담부에 배당을 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 저 법조인이라서 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우리 김정우 원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도 인정하는데 추가 구속을 말씀하시는데 추가 구속을 신청했을 때 특검이 법원이 이걸 수용할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한 게 뭐냐면 명백한 내란죄인데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박성재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라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을 비롯한 이 법원에 있는 관계자들이 내란 사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됐을 때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논리 구조가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요즘 남아있는 뭔지 무슨 외환죄 이런 걸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애따 모르겠다. 직위원처럼 그냥 이 기존의 일 단위를 시간 단위로 바꿔서 탈옥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대부분 다 10일 이렇게 초과 미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일 단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탈옥을 시키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한 거 안 해버리고 대법원에서는 이거 해야 되는데 말만 뚜루룩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불구속으로 윤석열이 다시 또 제2차 탈옥을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민주당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은 다 배치를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박영식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조사, 그러니까 국회는 국정조사,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탄핵카드, 또 아니면 공수처 수사를 갖다 더욱더 옥죄이는 방식, 또는 특검, 다양한 방식의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아주 단계적으로 압박해 들어가고 저는 추후적인 조치는 제가 볼 때는 항상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래서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저쪽 진영, 내란 세력 자체가 새로운 꿈들을 꾸지 못하도록 어떤 그런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하신 국정조사 카드는 빨리 꺼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진짜 제대로 된 싸움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저쪽에 있는 내란 세력들 같은 경우도 뭔가 새로운 음모들을 더 꾸미지 않을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건 선제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우리가 너무 질질 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보통 빨리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7일입니다. 7일이죠. 언제 이자가 내란을 일으켰는지 기억나십니까? 12월 3일이에요. 벌써 1년이 돼가는 거예요. 1년이 되도록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정권이 바뀌었는데.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니까 법조 관련해서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최혜병 특검, 그러니까 세 개 특검 중에서 최혜병 특검이 가장 명확하다. 이게 뭔가 가장 신속하게 결론이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뭔가 더디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저는 빨리 추가적으로 외압건에 대해서 기소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최혜병 특검에서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직위원 유흥업소 출입과 관련한 감찰, 대법원 감찰은 문제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장이 특검에 조사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위원에 대한 공수처 수사도 그냥 차일피일 미뤄지고 유야무야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언제적 얘기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재판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아주 체질인 것 같아요. 그냥 관련해서 놀고 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심증이 가는데도 대법원도 유야무야 그냥 별일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건 관련성 없다고 얘기하고 공수처도 지금 강간무소식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저는 빨리 압박해서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재판 어떻게 압력을 넣어야 될지 당 차원에서 직위원 탄핵카드라도 꺼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것을 또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또 마냥 탄핵카드를 꺼내들어서 직무정지 시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나와버릴 수 있으니까 윤석열이. 지금 이렇게 이런저런 대안들이 나오는데 방법은 저는 빨리 단호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지난번에 이병철 변호사가 제안해가지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어야 되고 재판장을 직위원회에서 이진건 부장판사로 바꿔야 된다 이런 청원을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이 청원이 대대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면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직위원과 너무나 대조되는 판사가 바로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눈빛도 단호하고 말투도 그렇거니와 재판 진행하는 걸 보면 그 내용이 정말 뼈를 때립니다.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했던 장관한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하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와닿더라고요. 이중관 판사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 당시 비상계엄을 해야 될 상황이었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엄이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걸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비상계엄이 됐는데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고요. 왜 국무위원들이 못 말렸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국무위원들이 그냥 저 자리에 참석을 했을 뿐이지 무게감 있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예. 뭐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법정까지도 하죠. 검찰에 2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이거 뭐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인데 국무위원들도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다. 그런 말씀을 윤석열을 상대로 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관이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정확한 얘기입니까? 아니 김정우 원장님. 나도 지금 피해자다. 나 뭐 변호사비 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자가 국무위원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윤석열이 긁어 모은 인간들의 군상들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자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무슨 일반 자범 사건에 자기가 약간 연루된 것처럼 파악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말하는 것도 보면 내가 재수 없게 그때 장관을 했는데 그렇죠. 내가 잠깐 가서 불려가가지고 너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나를 맨날 불러내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 그리고 나 돈도 들어. 뭐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무위원이 어떤 겁니까?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고요. 국무위원들은 이 계엄을 갖다 심의하는 것이 헌법에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은 계엄 문제를 심의하는 사항으로 박혀 있는 거라면 심의를 했어요. 심의가 뭡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까? 그 계엄이 잘못됐으면 국무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자가 이제 와서 나 시간 뺏기니까 너무 싫어. 나 변호사 비용 되니까 너무 싫어. 재수없게 윤석열한테 치였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작태를 보면 저는 저자들이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한독수, 박성재, 이상민 다 보면 만약에 저 CCTV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국민한테 거짓말했을 거 아닙니까? CCTV가 나오니까 이제 와서 뭔가 본인의 잘못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아는 상황이 된 건데 박상 그 국토교통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지금도 전혀 뉘우침이 없다. 저자들은 이 내란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그 내란을 통해서 국민 기본권이 무너지게 되고 체포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걸 막으려고 하는 국민들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그 무게감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다. 저런 사람도 막 피의자로 해가지고 다시 수사하고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만약에 박상호 전 국토부 장관 같은 자가 지기현한테 가서 재판받았으면 서로 딱 맞았을 것 같아. 아이고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변호사비 드시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내가 뭐 밥이라도 사드려야 되나 이랬을 것 같아요. 검찰에 2번씩이나 가시고 변호사비도 들고 시간도 내야 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그러시죠.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예. 정말 보니까요. 그 국무위원들 뭐 한독수 비롯해서 그 이하 전부 뭐 말렸다 그러고 반대했다 그러고 누구도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이켜 보면 그 불법 계엄 이후에 자기 직을 던지고 걸고 이건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은 없잖아요. 뉴욕 법무부 감찰관 외에는 없잖아요. 아무도. 국무위원 중에서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거기 들어놓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박상호가 입 밖으로 꺼내서 지금 본인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덕수 의와 저는 다 똑같은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붙들고 그 앞에 들어눕고 말리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을 CCTV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이런 국무위원들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망했겠죠. 웃을 때가 있고 진중할 때가 있고 그런 거죠. 웃는 낯에 침 뱉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지만 정말 지기현이 웃는 낯에는 침을 뱉고 싶어요. 웃을 때가 따로 있죠. 어떤 재판인데